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저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곧 치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기억력 문제의 상당수가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4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는 하루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뇌세포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 공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 중에도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름도 금방 기억했는데 지금은 금세 잊어버려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치매 초기라기보다는 혈관이 막혀서 뇌혈류가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의 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온몸의 혈액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만큼 피가 잘 통해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끈적해지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문제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혈관성 인지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는 다른 기전이지만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오래 방치하면 뇌 속 미세혈관들이 손상되고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말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뇌혈관 건강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뇌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아침에 한 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오늘 낮에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뇌 속의 서랍장에 하나하나 정리해 넣는 시간이 바로 수면인 겁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이 정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제 뭐 했지? 방금 무슨 말을 들었지? 하는 식으로 기억이 잘 저장되지 않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 중에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혹은 잦은 야간 배뇨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뇌가 밤새도록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 낮 동안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뇌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뇌가 나빠진 게 아닐까? 라고 단정 짓기 전에 먼저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밤새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질 때 꼭 살펴봐야 할 첫 번째 원인, 혈관 문제, 두 번째 원인, 수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뇌 자체가 아니라 이런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 요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인, 즉 영양 문제와 호르몬 변화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기억력을 지킬 수 있는 루틴과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원인인 영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식습관이 단순해지거나 소화력이 약해져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기억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서로 원활히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은 뇌 속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밥은 잘 먹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검사해 보면 B12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져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끼리 신호 전달이 약해져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같은 항산화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뇌는 활성산소에 특히 취약한데 이런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양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밥은 대충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골고루 뇌가 원하는 영양소를 챙겨야 기억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뇌세포의 신호 전달과 기억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분들 중에 갑자기 깜빡깜빡한다,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데 이 역시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크게 5가지 루틴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걷기와 운동.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뇌세포 성장 인자인 BDNF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숙면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취침 2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뇌자극 활동.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TV만 보는 건 기억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뇌를 쓰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넷째, 영양 관리.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 비타민 B군, 단백질,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와 상의 후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서 관리와 사회적 교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는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족 친구와 통화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시는 게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곧장 치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혈관 문제, 수면 문제, 영양 불균형,
호르몬 변화라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운동, 숙면, 균형 잡힌 식사, 뇌 자극 활동, 정서적 교류. 이 5가지 루틴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억력 예방법입니다. 기억력 관리의 마지막 부분,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도 내가 언제 해놨지? 하고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뇌 MRI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또 식사를 대충 하시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주 3회 이상 제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리고 B12 보충제 복용을 권장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신기하게도 전보다는 덜 깜빡거려요 하시더군요. 큰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영양 불균형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된 사례였습니다. 또 한 분은 68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 TV만 보시며 지내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다 보니 운동 부족, 사회적 교류 단절, 우울감이 겹쳤습니다. 며칠 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조언 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탁구 모임에 일주일 2번 참여하시고 저녁 식사 후 20분 가족과 산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뵈었을 때 환자분은 활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이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정서적 교류가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75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새벽 2, 3시에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려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수면 위생 루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며 매일 밤 11시 전에 주무시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낮에 피로가 줄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생활 습관과 루틴 관리가 기억력 회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강조드리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진단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혈액 검사, 뇌 MRI,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조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약보다 먼저 생활 관리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약 한 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동, 수면, 식사, 교류.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셋째, 작은 습관의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걷기, 하루 한 끼 채소 늘리기.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책 읽기, 글쓰기, 취미생활. 이런 활동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더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마음 관리입니다. 불안과 우울은 기억력의 큰 적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와 안정된 생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뇌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잃어버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 수면, 영양, 호르몬, 그리고 생활 루틴. 이 5가지 축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활정보 플러스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이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과 조언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약속이 됩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기억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오늘도 생활정보 플러스였습니다.